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GDP 디플레이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트는 뭐냐 그러면 여기저기 쓰이는 것처럼 한 나라 경제에서의 어떤 그 가격들이 무수히 상품 가격들이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 상품 가격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물가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배울 텐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GDP 디플레이트는 한 나라 내에서 생산되어 있는 최종재와 서비스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가격들을 대표하는 가격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플레이트의 데피니션입니다. GDP 디플레이트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게 이제 GDP 디플레이트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명목 GDP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커런 시점에서의 가격을 사용하는 거고 GDP 계산할 때 실질 GDP는 베이스 이어의 가격을 GDP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스 이어하고 커런 이어의 가격이 다르게 되면 그것만큼 뭐지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준다는 그러니까 물가의 차이를 반영해 준다는 의미에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만약에 베이스 이어가 2010년이라 그러면 2010년에 그 베이스 이어를 사용했던 실질 GDP하고 2010년의 명목 GDP는 어떻습니까? 그 보면 참 똑같았죠, 그죠? 베이스 이어 같은 거니까 기준 연도가 하고 커런 연도가 똑같으면 이제 그때 요거는 같으니까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하면 이제 같으니까 1이 되고 곱하기 100 하면 GDP 디플레이트는 100이 되겠죠. 요게 이제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2010년에 실질 GDP하고 2011년의 명목 GDP, 그러니까 2010년도의 가격하고 2011년도의 가격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설사 양이 똑같더라도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크겠죠. 가격이 증가했으니까. 그거 분야 그렇게 되면 GDP 디플레이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보다는 더 커지겠죠. 이 부분이 이제 물가의 상승분을 이제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그렇지만 그 전에 GDP 디플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GDP 디플레이트의 데피니션이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을 GDP 디플레이트로 이제 데피니션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지? 똑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그지? 물가가 차이가 있으면 똑같은 양이다 하더라도 물가가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이 이제 가격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과 2011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 아까 우리 계산한 거 보면 똑같이 6천이었죠. 그러니까 6천 나누기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6천 나누면 1이 되고 곱하기 100 하면 GDP 디플레이트는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012년의 명목 GDP는 8,250이고 실질 GDP는 7,200입니다. 그러니까 8,250 나누기 7,00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이제 114.6이 됩니다. 2013년은 명목 GDP가 1,800이고 그 다음에 실질 GDP가 8,400이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이제 GDP 디플레이트 값이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제 GDP 디플레이트가 2011년에는 100이고 2012년에는 114.6이고 2013년에는 128.6이 됩니다. 이 GDP 디플레이트가 계속 커진다는 건 뭡니까? 물가가 오버타임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2년보다 2011년의 GDP 디플레이트가 더 크다는 것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의 물가가 증가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보려면 얘에서 얘 빼고 해보면 114.6 빼기 10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이제 14.6%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14.6%만큼 증가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물가 GDP 디플레이트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보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28.6 빼기 128.6 빼기 114.6 빼기 나누기 114.6 곱하기 100 하면 약 한 12.2% 정도 되네요. 그죠?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인 거죠. 이 부분은 매 기간 동안에 매년 2011년, 2012년, 2013년의 GDP 디플레이터이고 이
2011년과 2012년 사이의 GDP 디플레이트의 성장률은 14.6%, 2012년과 2013년 GDP 디플레이트의 성장률은 12.2%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률의 상승률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요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2011년에 GDP 계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고, 요게 이제 2012년 GDP 계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고, 2013년 GDP 계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이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는 이제 굿 A하고 굿 B가 있습니다. 제품이 딱 두 개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연도에 상품의 가격과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상품 생산량이 있습니다. 가격과 생산량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2011년에 명목 GDP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요 상품 가격 A의 상품 가격 곱하기 상품량 더하기 B의 상품 가격 100 곱하기 상품량 이렇게 계산하면 2011년에 명목 GDP가 되겠죠. 그게 30 곱하기 90, 900 더하기 100 곱하기 192 하면 이게 이제 2011년에 명목 GDP가 됩니다. 2012년에 실질 GDP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2012년에 실질 GDP를 계산한다면 그러면 이제 베이스 이어가 있어야 되겠죠. 베이스 이어가 이제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의 가격 30 곱하기 2012년의 양 1000 있죠. 2000 상품 B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베이스 이어의 가격이 100 곱하기 상품량 200. 그러면 이게 이제 2012년에 실질 GDP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로는 이제 GDP 디플레이트를 계산해야 됩니다. 2013년 GDP 디플레이트를 계산하려면 먼저 GDP 디플레이트를 계산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2013년에 GDP 디플레이트를 계산하려면 2013년에 명목 GDP를 알아야 되고 2013년에 실질 GDP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먼저 2013년의 명목 GDP는 2013년에 상품 A의 가격 곱하기 상품량, 그 다음에 상품 B의 가격 곱하기 상품량, 이게 이제 명목 GDP가 되지. 그 다음에 실질 GDP라는 거는 베이스의 가격을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2011년의 가격 곱하기 상품량, 2011년의 가격 100 곱하기 상품량 이렇게 하면 이게 실질 GDP가 되겠죠. 그러면 GDP 디플레이트는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그지? 곱하기 100 하니까 112.1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GDP 디플레이트입니다. 2013년에 GDP 디플레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잘 이제 예를 가지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이제 뭐 시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네 번째 How is GDP corrected for inflation?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어떻게 이제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질 GDP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컨트롤한다고 그랬죠. 실질 GDP의 데피니션이 뭔지, 명목 GDP의 데피니션이 뭔지 잘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DP 디플레이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거기서 의미가 뭔지 이것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GDP가 이제 그 소사이어티의 복지를 웰비잉을 얼마만큼 이제 측정하는지, 생활 수준을 얼마만큼 측정하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측정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자, GDP와 이코노믹 웰빙 사이의 관계입니다. 실질 GDP per capita라는 거는 뭐냐면 인구수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 나라에 있는 전체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실질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1인당 실질 GDP는 일종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스탠다드 오브 리빙을 나타냅니다. 생활 수준을 이제 나타내주는 일종의 인디케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씩 TV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1인당 GDP가 뭐 3만 불이다. 3만 불 시대에 돌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지? 그러면 이제 그 한 3만 불 정도의 이제 1년간 3만 불 정도의 1인당 받는 이제 어떤 스탠다드 오브 리빙입니다. 우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3만 불이면 3만 불이면 한국 돈 얼마입니까? 만약에 1,100원이라 그러면 3,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4인 가구라 그러면 4, 32, 1억 3,200만 원 정도 이제 가구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그것의 의미입니다. 3반불의 의미가.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한 1억 3,200만 원 정도 1년에 벌어들인다 그러면 글쎄요. 평균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아무튼 그 정도 평균이 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집들이 1억 3,200만 원 못 벌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수의 많은 집들이. 아무튼 그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그 돈을 가지고 그 돈도 그 정도 1인당 GDP가 실질 GDP를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스탠다드 오브 리빙을 알 수가 있겠죠. 삶의 어떤 생활 수준을 이제 보여준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GDP가 꼭 완전한 메저는 아니다라고 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 유명한 이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케네디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케네디가 중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JFK, 존 F 케네디라고 있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가 이제 암살당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버트 케네디는 그 존 F 케네디 JFK의 동생입니다. 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는데 1970년도에 그때 이제 닉슨하고 붙어야 될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는데 아마 이 사람도 암살당합니다.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당시에 아주 인기가 대단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때 이제 암살이 아주 유행이라면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암살당했는데 그때 암살당했던 사람들 이 로버트 케네디와 비슷한 시점에 암살당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냐 그러면 마틴 루터 킹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지도자. 아무튼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Does not allow for the health of our children. GDP가 quality of their education. 그 다음에 joy of their play. It does not include the beauty of our poetry, strength of our marriage, intelligence of our public debate, or integrity of our public officials. It measures neither our courage nor our wisdom, nor our devotion to our country. It measures everything, in short, except which makes life worthwhile. And it can tell us everything about America except why we are proud that we are Americans.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가 글로벌 국내 총생산이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일종의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측정치는 되지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에서 이제 웰빙에는 그렇게 많은 웰빙을 잘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라고 뭐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환경의 질이라든지 레저의 어떤 레저 타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남마켓 액티비티 같은 거 있죠. 차일드 케어 한다든지 혹은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집에서 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밸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도 이제 측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이건 평균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같다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갖는다는 의미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GDP를 저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도 전혀 이제 GDP가 알아두지 못하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목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이제 GDP 계산할 때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똑같이 이제 100명이 있는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인당 한 명당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받는다고 1,000만 원 받는다고 할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99명까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여기는 한 명당 1억 받는다고 하죠. 한 명당. 그러면 100명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1억 벌면 전체 GDP는 얼마가 됩니까? 300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99명이 1,000만 원 법니다. 그러면 이거는 9.9억이 되겠죠. 그치? 더하기 나머지 한 사람이 91.1억 번다고 해보죠. 그러면 둘이 합치면 이것도 100억이죠. 잠깐만 291억. 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는 한 명이 291억 정도 벌고 나머지 99명은 1,000만 원씩 벌고 여기는 1인당 전부 다 1억씩 봅니다. 그래서 300번. 둘 다 액수는 똑같습니다. 300억. 둘 다 액수는 똑같은데 이때도 이거를 인구 100명을 300억을 100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이 되는 거고 여기도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다른 경제죠, 그지? 저희가 배우는 이 1인당 GDP라든지 GDP 전체 총액은 이 두 나라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이 부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네. 그런 면에서 GDP가 이제 불완전한 매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코노믹 웰빙에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의 거래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가치는 밸류하지 않습니다. GDP 자체가 그죠? GDP 데피니션이 뭐였습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자 서비스의 시장 가치잖아. 시장 가치가 아닌 모든 활동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레저 타임도 포함될 수 있겠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기가 질이 아주 나쁜 나라가 있고 스모커가 있는 뭐 그리고 공기 질이 아주 좋은 나라가 있지만 GDP 그런 거 설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가 더 좋겠습니까? 공기 질이 훨씬 좋은 나라가 그치? 살기가 좋겠죠. 그리고 뭐 미세먼지 한 매캐한 나라보다는 똑같은 1인당 GDP가 똑같더라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또 GDP가 측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한계가 있다. 이제 GDP 이런 것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 GDP를 배우는 이유는 어쨌든 GDP가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잘 사는 나라일수록 뭐 어떻습니까?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 미국 보면 잘 사는데 학교도 좋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희 나라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만약 인도하고 미국하고 보면 환경도 미국이 좀 더 깨끗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헬스케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지? 또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유럽 같은 데 보면 헬스케어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GDP가 큰 나라일수록 좋은 나라에서 많은 나라일수록 그렇지 않은 적은 나라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잘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GDP가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여기 뭐냐면은 오래 삽니다. 보시면 이 나라보다 나이지리아에서의 라이프 익스펙티지는 지금 50몇 살밖에 안 되잖아. 근데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독일 같은 데 보시면 익스펙티지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80살 이상 살겠죠. 지금은 더 오래 살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많은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니까 그것도 일종의 나름대로는 그 저기 뭐지 저희한테 이제 삶의 질에 대해서 좀 이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불안전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 다니는 것도 보면 이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은 나라일수록 학교에 가는 뭐지 평균적으로 학교 가는 게 적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대학까지 왔으니까 저기 우리나라는 특히나 소득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건데 어쨌든 이제 그것도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한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교 다니는 기간이 이제 길어진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의 질도 저희 수돗물 같은 걸 보시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물의 질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나라 같은 데 보면 물 저기 뭐지 우물도 제대로 없고 뭐 이런 데 많죠, 뭐지. 저희가 이제 가끔씩 TV에 보면 그런 나라에 이제 봉사활동 가서 이제 우물도 지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물의 질도 좋습니다. 물론 뭐 이런 어떤 면에서 그 실제로 이제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것들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좋죠. 우리나라도 저기 뭐지 비교해 보면 저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 시대하고 국민소득이 뭐 만 불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GDP가 높아짐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삶의 질이 나빠진 것도 많이 있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이제 폴루션 우리나라 같은 뭐 미세먼지가 그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도 있고 이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는 우리 삶의 어떤 스탠다드 오브 리빙을 GDP가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GDP를 공부하는 이유이고 그렇지만 완전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 쭉 이제 정리하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배운 내용의 기초에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이제 지식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한국 경제를 분석하게 할 때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